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다운입니다. 저희가 앞선 가이드라인 영상에서는 가이드라인 목적과 활용 방법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산업별로 특징과 분류, 단계별 프로세스와 연구개발 부합도, 분쟁 사례 예시까지 아주 촘촘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연구개발 부합도 기억하고 계시죠? 이 기업의 제품 개발 단계를 연구개발 활동의 부합도에 따라서 낮음부터 높음까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석유화학 신제품 연구개발 파트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와는 좀 다르게 최종 생산품이 중간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논의, 즉 피드백 R&D가 포함되는 등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연구활동이라는 점이 도드라지게 되는데요. 총 9개의 프로세스를 가지는 신제품 연구개발 파트는 최근 ESG 경영 확대와 탄소 중립 목표에 따른 연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의 두 번째 분야는 석유 대체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총 8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 해당 분야는 탄소 중립으로 석유계 연료나 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매스, 부생가스 전환 기술, 폐플라스틱 활용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의 두 가지 분야를 살펴보셨다면 해당 분야의 프로세스와 업무 개발 부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신제품 연구개발 파트입니다. 업무 개발 부합도가 한눈에 좀 들어오셨나요? 중합 반응 공정과 실증 공정 단계가 보이실 텐데요. 이 단계들에서 어떤 활동이 왜 부합도가 낮다는 것일까요? 이런 활동은 안 된다.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합 반응 공정 단계이신가요? 해당 단계의 연구원이 연구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겸하면 전담 연구 인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공정 설계 활동을 하셨나요? 그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단호함을 좀 이어나가 볼 텐데요. 실증 공정 단계에서 기술 개선이 없는 단순 공정 최적화 과정은 안타깝지만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 시험 생산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셨다고요? 그러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중합 반응 공정과 실증 공정 단계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보고서 등은 분쟁 시 유용한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 신제품 연구개발 활동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신규 공정을 강조한 신규성, 제품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는 창의성, 중합 반응 공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불확실성을 염두하시고 업무 부합도를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유 대체 기술 연구개발 파트도 짚어보겠는데요. 앞선 신제품 연구개발 파트와 같이 중합 반응 공정, 실증 공정 단계가 연구 부합도가 낮음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이런 활동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부합도 낮음에 속한 이유를 잘 복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실증 공정 단계에서 시험 생산을 위한 설비가 아닌 제품 생산으로 사용된 설비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 점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이해나 해석 차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R&D 세액공제 분쟁이 발생할까요? 분쟁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상기업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가이드라인의 분쟁 요인별 주요 사례를 정리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주로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기를 주장하지만 과세당국은 특정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부분으로 적용되는 분쟁의 주요 4가지 원인이 있죠. 바로 인력, 시제품, 설비, 위탁, 연구입니다. 이 단어만으로 잘 와닿지 않으시다면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AS 등 고객 대행 업무도 연구개발 활동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관련해서 기계금속의 분쟁 사례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A기업은 석유화학 사업과 정보소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B연구소와 C연구소를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법인세 공제 신청했는데요. 과세관청은 아래 사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C연구소 연구원이 영업, AS 등 연구활동 외에 다른 업무를 했죠. 그러면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한 게 아니네요 라고 말이죠. 이에 A기업은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고민 끝에 연구원들이 수행한 고객 대행 활동은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과세관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를 통해서 연구개발 활동과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산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책자에선 다양한 분쟁 사례의 판결, 또 조세 심판 조문을 시나리오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꼭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 영상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제작됐고요. 저희 산기업은 앞으로도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